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부트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데모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우리 쪽 프로젝트 자바 캠퍼스 프로젝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레이아웃, 다른 말로 마스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의 레이아웃에 대한 페이지 동작 방식은요,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레이아웃하고 동일합니다. 즉, 레이아웃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각각의 콘텐츠 페이지에서는 콘텐츠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특정한 라우팅에서 실행했을 때는 레이아웃과 콘텐츠 페이지가 같이 하나의 페이지에 포함된 상태로 출력하게 해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스프링 부트의 레이아웃입니다. 스프링 부트의 레이아웃은요, 폼.xml 파일에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타임리프 대시 레이아웃 대시 다이얼렉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디펜던시가. 그러면 얘를 카피를 해서 자바 캠퍼스 프로젝트로 와서요, 폼.xml 파일을 열고요. 폼.xml 파일의 디펜던시 영역에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리프 레이아웃 다이얼렉 이름의 패키지를 추가하고요. 버전은 따로 명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펜던시를 추가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페이지의 이름은 다른 페이지에 포함되는 이름으로 언더스코어를 앞에다가 접두어로 붙여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스 폴더에 쉐어드 폴더에 언더스코어 레이아웃 이름으로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에 메인에 리소스에 템플릿에 뷰스 폴더를 만들고요. 뷰스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쉐어드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곳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파일 이름은 언더스코어 layout.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은 여기다가 모아 놓자라는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 관련된 거는 XML 네임스페이스에 레이아웃 속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이름에 레이아웃에 본문이 들어올 영역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레이아웃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모던 비즈니스 템플릿, 무료 템플릿의 기본적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다 가져오고요. 여기 부분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앱 루트에 있는 index.html 문서를요, index.html 문서를 전체를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레이아웃 페이지로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index.html 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요, index.html 문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요, 템플릿 폴더 안에 있는 현재까지는 루트에 있었던 index.html 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underscore layout.html 문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부분은 내비게이션, 헤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분이 바뀌고요. 푸터 부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레이아웃 관련된 페이지는 네임스페이스로 레이아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XML 네임스페이스로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HTML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타임리프 네임스페이스에 추가적으로 레이아웃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소스를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제 강의 소스에서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디 영역, 내비게이션과 헤더 영역, 헤더 부분에는 카루셀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부분 헤더 영역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에서는 내비게이션 메뉴만 필요하고 카루셀은 필요 없다. 그러면 헤더 영역, 컨테이너 영역, 페이지 컨텐트 영역을 내용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터 영역만 남겨놓고요. 여기 부분을 각각의 페이지에서 대체를 시켜주는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레이아웃 콜론 프래그먼트의 컨텐트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내비게이션과 푸터 영역의 중간에다가 컨텐트 영역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 서식. 그러면 여기가 실제 어떠한 각각의 페이지에 내용이 들어오는 곳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레이아웃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주고요. 레이아웃 콜론 프래그먼트에다가 컨텐트를 만들어 놓고 실제 내용은 여기서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액션 메서드를 만들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한번 만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 놨었던 여러 가지 컨트롤러 중에서 인덱스 컨트롤러를 하나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홈페이지가 있는 인덱스 컨트롤러에 get 매핑을 하나 더 만들어서 get 매핑에 슬래시 블랭크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메서드 이름은 블랭크로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름도 블랭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스 컨트롤러에 블랭크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했고요. 그러면 다시 뷰 페이지로 가서 블랭크 페이지는 인덱스 페이지하고 같은 경로에 템플릿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파일 이름은 blank.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blank.html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html:5 탭 주고요. 탭 그 다음에 블랭크 페이지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은 전체 레이아웃은 누구를 underscore layout.html 문서를 레이아웃을 잡고 여기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ML 네임스페이스하고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ML 네임스페이스에 레이아웃 지정해주고 레이아웃은 어느 경로에 있는 뷰스 폴더의 쉐어드 폴더에 있는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스 폴더의 쉐어드의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으로 데코레이트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블랭크 페이지만의 어떤 내용을 추가해주고 싶다. 기본 레이아웃에는 내용 들어오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재정의해서 여기는 블랭크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한 줄이 추가가 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블랭크 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했지만 상하 좌우 레이아웃이 적용된 상태에서 요만큼만 본문 영역에 추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다시 실행하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부트스트랩의 컨테이너 안에 내용이 포함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폴더에 뷰스 폴더를 만들고요. 뷰스 폴더에 쉐어드 폴더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안에다가 언더스코어 layout.html 문서를 만들어 놓고요. 상하 좌우 내용 빼놓고 실제 내용만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레이아웃 콜론 프래그먼트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에서는 상하 좌우는 레이아웃을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XML 네임스페이스에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고 레이아웃 경로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트 영역의 여기 부분에만 나머지 부분은 상하 좌우 나머지 영역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레이아웃에서 그대로 오고요. 뭐에만 집중한다? 여기 컨텐트 영역에만 집중을 해서 여기만 내용을 꾸며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상단과 하단 영역 빼놓고 실제 컨텐트 영역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의 레이아웃? 스프링 부트에서의 레이아웃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헤더 영역과 푸터 영역을 꾸며 나가고 싶다. 그러면 따로 헤더와 푸터를 만들어 놓고 인클루드 시켜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과 컨텐츠 페이지, 레이아웃 따로, 컨텐트 페이지 따로, 그리고 합쳐진 페이지가 특정한 라우팅에 적용돼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